자,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물 인터넷 응용을 개발하면서 뭐 통신이라든지 기능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 서로 호환성을 갖게 해주거나 중복 개발이라든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기반 장치를 말합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결국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사물을 디바이스를 제어한다든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을 공통 요구하는 기능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뭐 미드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해주고 이 미드웨어가 일종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의 형태는 이제 과거에는 수직적으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특정 서비스에 맞는 그런 기능을 전부 다 포함하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호환성 문제나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기울여졌겠죠. 그러면서 기술적인 어떤 향상으로, 기술력에 대한 향상으로 호환성 및 성능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평적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수직적인 플랫폼 구조에서 수평적인 플랫폼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형태에 따른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수직적 사물 인터넷보다 이제 수평적 사물 인터넷을 살펴보면요. 일단 통합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통합돼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간 연계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요. 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할 때, 개발할 때 요구사항이 없지 않겠죠? 세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했을 때, 특정 사용자만을 염두에 두면, 따라서 그 사용자에게는 맞지만 만약에 이 사용자보다 더 폭넓은 수요자층이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시스템 가지고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요자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을 크게 고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죠.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네트워크가 훨씬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 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요구사항 중에서 확장성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저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더라도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응용, 그 개별적인 응용에 맞게 이게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적용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 뭐 이런 주로 이제 원격 의료나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료 분야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증권이나 아니면 어떤 판매 그러니까 마케팅 분석이나 이런 데도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응용 분야에 맞게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API라고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요 형태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맵이나 다음 맵이 다음에서 하는 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표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지도나 또는 뭐 구글 맵 이런 것들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에 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용자의 보안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크게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통계 데이터나 각종 사용자의 성향 데이터, 자기 자사에서 수집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실시간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특화 가능성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보안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침해하면 상당히 안 되죠. 불편하죠. 또 원하는 대상에게만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해킹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즉 단말과 단말 사이에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 단말 장치들은 정말 세심하게 이런 아이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는 곧 네트워크상에서 IP가 되겠죠. 그리고 기기에 대한 인증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증인지 기기인지를 인증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낮은 레벨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가 아주 관리자급으로 높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면 차단을 시켜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기능 이전에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사례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LG 같은 데서 하는 IoT의 홈 서비스, 그다음에 뭐 싱플러그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그 IoT 플랫폼이죠. 그래서 주로 음성 비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스마트 스피커에 탑재를 많이 시켰습니다. IoT at Home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홈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고요. 스마트 홈, 그러니까 스마트 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죠. 그다음에 싱플러그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연동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IBM 왓슨, 그다음에 싱웍스 IoT 플랫폼, 그다음에 시스코 IoT 클라우드 커넥트 이런 다양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들이 개발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AWS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대표적인 인터넷 그룹이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아주 글로벌한 그런 형태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판매하고 배송해주고 하는 그런 글로벌 마케팅 회사가 됐습니다. 이 AWS에서는 인증된 기기의 레지스트리를 관리를 해주고 기기를 위한 어떤 SDK를 즉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를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디바이스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서, 그리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 해당 문서가 저장되면 그 디바이스의 상태에 접근이 가능한 이런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룰 엔진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룰 엔진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발생한 데이터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자동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물 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